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보다는 불안한 중국 증시가 시장에는 더 큰 악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연일 급락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요. 어제 3% 이상 밀렸었던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나흘 만에 결국 장중 2000선을 이탈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2000선을 내줬던 날에 코스닥도 4% 이상 장중 밀리게 되면서 700선을 이탈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 거래소 쪽에서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현재 낙폭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2015포인트 가리키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719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6% 가깝게 급락했었던 중국 증시도 현재는 1%대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멘토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면서 지금 꼭 사야 할 한 종목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추세 추종 매매 기법의 달인이자 상승 모멘텀 발굴의 대가 최영동 멘토입니다.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스보다는 이제 중국이 복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반등이 나와주면서 국내 증시 현재 코스피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예, 일단은 강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시간부로 일단은 종합주가지수는 플러스 0.0, 마이너스 0.0이네요. 현시간부로 마이너스 0.02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3%대 이하대까지 좀 빠지다가 네. 플러스 0.82 정도, 마이너스 0.82%까지 지금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중국 상해 지수의 실시간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요. 지금 현시간부로 플러스 2.35% 정도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중국 시장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우리나라 증시의 반등 흐름들을 좀 연출해주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조금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중국 증시가 일단은 낙폭 과대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 상해 쪽에 대한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보자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중국 상해 지수가 작년도 10월 달서부터 진행이 됐었던 2,5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현시간부로 지금 3,500포인트를 하향 이탈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피보나치 수열로 좀 보시게 되면은 62%의 되돌림 구간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도 3,500포인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그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반가운 거는 상해 쪽에 3,500포인트 지지가 확인이 되고요. 다시 한번 또 올라서는 모습들 그리고 양봉을 만들어냈다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가 내일까지 이어지는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그동안에 좀 낙폭이 컸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 증시가 이제 3,500선 라인에서 지지가 형성이 된다면 국내 증시의 동반 급락세도 조금 멈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됐고요. 예.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을 담아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사실은 이 실적이라는 개념으로 말씀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네. 실적은 각 기업별로 조금씩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느 한 업종을 딱 꼽자라고 하게 되면 업종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업종을 네.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사실은 개별적인 이슈들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중국 쪽이 해결이 돼도 다시 한번 또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상승에 대한 폭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그렇다고 되면은 그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은 각각의 기업의 개별 실적에 의해서 주가들이 좀 차별화되는 장세의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으로 본다면 보험업종 2분기 실적 시즌에 노려볼만 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개별 종목별로 호재를 파악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AS를 받아볼 차례입니다.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겠습니다. 최영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가 열렸습니다. 이 블루콤 잘 가고 있어요. 연일 52주 신고가 경신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요. 목표가 2만 원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수익률 32.5%입니다. CJ 헬로비전도 1.5% 정도 수익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모텍이 5.3% 수익, 미래컴퍼니 6.2% 수익입니다. 종근당 바이오 참 아찔했습니다. 사실 목표가를 먼저 도달한 이후에 제약 바이오주의 급락이 나왔는데요. 목표가 저희 터치했습니다. 11% 넘는 수익이네요. 동아 ST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아쉬워요. 목표가 19만 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한 18만 원 정도 올랐다가 바이오 제약주의 급락을 맞으면서 9% 이상 손실,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AS를 받아볼 텐데요. 그래도 시장 변동성에 비해서 참 잘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는 수익률입니다. 예, 일단은 플러스 종목이 많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어찌됐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종근당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동아 ST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생각 외로 동아 ST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말씀 좀 드렸었던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바이오 종목군들 추천드렸을 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군들, 바이오 업종 내에서의 종목군들은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바이오 종목군들은 그래도 변동성이 있어서 좀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동아 ST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날 당일날 좀 상당히 하락세가 좀 컸었습니다. 맞아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좀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플러스 3.81% 강세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 하락폭을 좀 더 러프하게 좀 드려가지고 좀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할 걸 그랬다라는 좀 후회가 되긴 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뭐 처음 드렸던 손절 라인 자체를 하향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일단 혹시라도 이 종목을 손절을 못하시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종목군들 내에서도 실적이 담보가 되고요. 차후에 3분기, 4분기에 대한 움직임들이 우호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생각 외로 빠르게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손절을 못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동아 ST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표 가격도 19만 원 그대로 홀딩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변동성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업종 내에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뭐 제자리로 돌아가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상쇄가 되고요. 점진적으로 시간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상쇄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동아 ST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바이오 업종 내에서 그리고 제약 업종 내에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이오 제약주 동반 급락세가 나왔지만 시장 분위기에 같이 급락했지만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빠르게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동아 ST 마찬가지로 목표 가격 제시하셨던 19만 원까지 그대로 홀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종근당 바이오도 살펴보고 싶어요. 참 아찔했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목표가 도달해서 수익을 얻어냈습니다. 지금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종근당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근당 바이오고 동아 ST에 대한 성격들을 좀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분기 실적들이 다 흑자 전환시켰던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군들이거든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도 물론 치고 올라오곤 있지만 종근당 바이오는 연 이틀 동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날의 하락세는 생각보다 작았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자의 시가 부분들을 좀 강하게 또 돌파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동아 ST하고 같은 맥락으로서 이해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으세요. 쉽게 말씀해서 종근당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고 있는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최근에 보여줬던 25,000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상승했었던 이런 이제 수직에 가까운 상승세는 나오기가 좀 다소 힘들긴 하겠지만 점진적인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여주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3만원대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으로 좀 보여준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종근당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 그리고 이 성장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실적이 담보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 혹시라도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을 못하시거나 또는 어제 그제 해가지고 급락을 좀 마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보유를 해주신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블루콤 정말 잘 가던데요. 하루하루 신고가를 높여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 가격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오늘도 19,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목표가 2만 원 근처에 도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블루콘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골든크로스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 최초에 말씀드렸던 직전 그 박스권 상단까지 목표치는 1차 목표치는 달성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제가 2만 원대까지 한번 높여서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그 부분들 뭐 변함없이 2만 원대까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 쉽게 말씀해서 저희가 매수를 했으면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목표가도 중요하겠지만 블루콤이 왜 바닥권에서부터 2만 원대까지 19,000원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입니다. 네. 그렇다고 되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네.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단순하게 목표가로서 이 종목을 대응을 하실 게 아니고 실적이 발표하는 전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차익 실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신다고 하게 되면 굳이 2만 원대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가격적인 목표치보다는 오히려 스케줄 상에서의 목표치들을 네네. 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멘토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와중에서도 수익률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나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블루콘 마찬가지로 목표 가격 2만 원까지 그대로 홀딩하겠다라는 전략보다는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네요. AS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을 받아볼 차례인데요. 화면 통해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최영동 멘토님께서 들고 오신 오늘의 세일즈 종목 역시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입니다. 보혜 양조네요. 사실 우리 저도주들의 인기몰이 때문에 술 관련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크게는 2배 가까이 올해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은데 보혜 양조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배 정도로 급등을 했다가 지수의 주가의 흐름은 좀 기간 조정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들고 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보양주를 가지고 나온 이유들은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성장주 위주에서 조금 탈피돼서 시장을 좀 버텨줄 수 있는 부분들, 쉽게 말씀해서 내수 성격이 조금 가미돼 있는 성장주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2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안정적인 2분기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업종 내에서 골라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좀 작은 종목이지만 네. 그래도 내수 성격과 성장성을 같이 겸비하고 있는 보혜 양조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의 연역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징적인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보혜 양조가 11년에 청해 에탄올로 인수가 됐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좀 청해 에탄올과 이 보혜 양조가 가지고 있는 뭔가 시너지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일원화된 모습들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청해 에탄올로 인수된 창해 에탄올이요? 창해 에탄올로 창해 에탄올? 예, 창해 에탄올로 인수가 됨으로 인해서 재무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조 공정 역시도 에탄올이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제조 공정의 개선세가 조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와 더불어서 기업 내실 강하게 까지도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원가 절감 계속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보유 양조가 그동안에 조금 약세 흐름들이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재무적인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클리어해지는 그런 상황들로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이제 업황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첫 번째 자료 화면을 좀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좀 짙은 색상으로 보이는 게 식료품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란색 선이 이제 소주 출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05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의 출하량을 좀 보시게 되면 식료품 제조업의 출하량은 뭐 그렇게 큰 사이클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소주의 출하량을 좀 보시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네요. 2009년도에 저점을 만들어내주고 2013년도서부터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네.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도 2014년도까지의 모습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2014년도서부터 2015년도까지의 흐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식료품의 출하량 자체는 상당히 좀 급격하게 나오고 있죠.
저하되는 모습들이. 예. 하지만 지금 소주에 대한 출하량 자체는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네요. 플러스를 유지를 해주면서 하방으로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그 폭 자체가 전체 식료품하고는 다소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소주의 소비량이 조금 증가가 되고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뭐 국민의 건강을 생각을 한다고 되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이 업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보해양주도 마찬가지고요. 무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타 에탄올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갔던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소주의 인기가 폭발적이었던 게 저도주 인기 때문이잖아요. 보해양주 마찬가지로 저도주 상품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3사라고 하게 되면은 뭐 참이슬 처음처럼 좋은 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기존에는 굉장히 좀 쓰고 좀 독한 소주가 좀 유행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는 뭐 여성 고객들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저도와 관련된 이제 소주에 대한 소비량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트렌드 자체가 201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2015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17.5도까지 그리고 16.9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소비자의 트렌드가 시장에서 조금 맞물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저도와 관련해서 저도수와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시는데요. 뭐 최근에 좀 보시게 되면은 2006년도서부터 20도 아래로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2006년도서부터 19.8도, 최근 들어서는 17.5도까지 나왔고요. 좋은 데가 16.9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 저도수와 관련된 소주가 과연 16.5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17도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소주의 고유의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좋은 데이가 16.8도 소주를 출시를 함으로써 시장에다가 굉장히 좀 뜨거운 반응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그 트렌드 자체가 계속적으로 낮은 소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 그동안의 소주가 너무 독한 술로 인식이 되다가 점진적으로 좀 낮은 술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엿보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 일단은 보해양주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저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해양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보해양주가 2011년도에는 매출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한 1200 정도 나오다가 2013년도, 14년도 별다른 성장성 없이 꾸준하게 지금 뭐라 해야 되나요? 저성장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2011년도 이후 쉽게 말씀드려서 창의 에탄올로 인수된 이후부터 시장에 대한 그 매출액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보해양주는 전라도 쪽에서의 그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전라도 쪽에서의 소비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 지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비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적극적인 영업망의 확대라든지 그리고 전라도와 서울 이번에에서 매출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죠. 양쪽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답답하게 진행이 됐었던 이러한 매출액에 대한 변화 자체는 2015년과 2016년을 거듭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성장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객관적인 내용들은 다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다 보여드린 거고 직접적인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4월에 또 저도주 신제품도 내놨으니까 그렇습니다.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2015년도 1분기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매출액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300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2014년도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1,100억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단순하게 4등분했었을 때의 매출액은 그렇게 크게 성장세를 나타내주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3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단 1분기 만에.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단 1분기 만에 2014년도 한 해 동안 벌어들였던 단기 순이익이 50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해양주 같은 경우는 1분기에 55억의 단기 순이익을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기저효과 자체가 굉장히 주가의 탄력도를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 전략을 빨리 세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왜 5월 이후부터 조금 두춤두춤하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5월달 초순에 1,200원대 주가가요, 1,900원대까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관련된 이 산업의
종목군들을 다 보시게 되면 급등했었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혜양조가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 자체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네. 점이 다소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지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네.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과 같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화두가 되는 이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차례 급등을 보여준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주는 종목군들을 네.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실적이라는 하나의 시즌, 계절적인 요인들이 됐었을 때 실적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횡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방으로 떨어진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상방으로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박스권 하단에서의 위치는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와 더불어서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5월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급등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크게 붙었습니다. 하지만 조정, 박스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유출이 되는 게 아니고 현재 가격대에서 머물러 있다고 네. 보시면 좋겠죠. 그렇다고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그리고 2분기 네. 실적에 대한 성장성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하방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상방이 가능성이 그렇죠. 크죠. 이 현재 2분기 실적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아준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1900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자체는 1700원대 초반으로 한번 네. 잡아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박스권의 상하 높이만큼 올라가는 경향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동종목이 보여주고 있는 1650원과 1900원의 박스권 높이만큼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네. 1900원서부터 2200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들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요? 예, 손절 라인 자체는 상당히 좀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을 이탈하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1550원 자체를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네.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자체는 1550원으로 제시를 네, 해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1700원 초반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수정해 주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네. 제가 오전장에 봤었을 때는 조금 더 밑에 가격에서 네, 지금 잡자라는 올라왔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올라왔기 있습니다.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예. 네, 보혜양조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보혜양조 오늘 들고 오셨는데요. 매수 가격은 1,700원 초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가격은 2,200원이고요. 손절 가격 1,550원입니다. 네,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이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상당히 좀 궁금해 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바이오 종목군들도 상당 부분 예.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궁금증들을 오늘 저녁입니다. 샘플러스 8시에 샘플러스에서 온라인 네. 방송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전략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꼭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최영동 멘토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멘토들의 수익률은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 즐거운 금요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